올라왔습니다.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이 의외로 강하게 빠르게 뭉치고 있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태극기 집회에서 나타났듯이 급속도로 뭔가 대선 국면에서 다시 한번 똘똘 뭉치고 있다는 피부로 느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번 선거 때마다 나타났던 총리 기대심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선거 때마다 대선 때마다 막판하는 김종필, 이회창, 고건, 정운찬 쭉 들어 나왔거든요. 총리가 정치를 하면 대통령 하면 그러니까라는 어떤 전통적인 행정가의 기대심력 약 1km 앞 좌회전입니다. 풀려서 나타나고 있고 그걸 충족하고 있는 사람이 황교안이라고 봅니다. 이 상승세가 이런 이렇게 가파르게 지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확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과거 예로 보면 어느 정도 행정가의 공무 출신들은 단기문처럼 일정 확장된 한계가 있죠. 이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탄핵에 대해서 계속 조사된 여론조사들을 봤을 때 탄핵이 인용되었다라는 여론이 대체로 80%나 조금 붙도는 수준이었고요. 그렇게 보면은 역으로 탄핵이 부당하거나 이제 반대한다라는 여론도 한 20% 안팎 정도 존재한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에서 지지율 상승, 그런 어떤 보수층 내지는 이제 박근혜 정치의 힘 때문에 일어나고 지금 저도 비슷합니다. 대체로 봤을 때 약 20%까지는 그 보수층 결집이 힘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과거에 새누리당이 보였던 이제 30%를 넘어서 거기 육박하는 그 보수층의 재결집까지는 어려운 게 아니냐. 지금 봐서는 대체로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른정당이 이 보수표를 좀 분할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실제 최근에 그 바른정당 내 논란을 보면은 새누리당과의 재통합을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바른정당 내 가장 지금 그래도 앞서 있는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바른정당이 국민들이 볼 때는 뭐 결국 다시 새누리당으로 재통합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 보이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새누리당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로 저 뒤에요? 오늘 기준에서는 바른정당이 정의당보다도 더 떨어졌고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2.4%포인트 떨어져 3.5도 더 낮아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수 진영에서 어쨌건 대표로 내세우지 않고 황교안 대행 아니냐라는 여론이 더 크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비판론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바른정당으로 보면 유승민과 남경필 두 대표가 이 정도로는 존재감이 부족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정말 높게 미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바른정당으로 상당히 파격적인 어떤 변신, 변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경험?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김무성 아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아마 비판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부여지책이니까 이제 그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는 사실은 그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도 여론조사 수치가 높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나온다고 북한이 뜨거워지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총선 전에 28번에 걸쳐서 1위를 한 적이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위를요? 네, 1위를 달렸던 여야 통틀어서 1위를 달렸던 적이 28주 그러니까 뭐 6개월 가까이 긴 기간이죠. 그리고 2015년 1월 달엔 그 1위였습니다. 그 정도로 높았던 신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계기가 된다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묘하게 이제 바른정당의 세가 많이 위축되긴 했지만 일단 대선 주자로 올라서 있는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가 지금 입장이 다르죠. 한쪽은 보수 재통합, 새누리당과의 통합 이야기인데 유승민 의원 쪽이고 또 오히려 그건 안 된다. 뭐 중도 통합 내지는 국민의당과 연대를 주장하는 게 남경필 지사인데 이게 마치 지금 경선의 결과에 따라서 바른정당이 어느 쪽으로 결국 흡수되거나 통합하냐의 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바른정당의 어떤 이제 탈당 창당을 한 명분 자체가 과연 그럼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새누리당이 미래에 변할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재통합을 이야기할 만큼 새누리당이 정말 혁신을 하고 변화했느냐라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이 좀 많을 텐데요. 그럼 그런 이야기가 이미 벌써 지금 공공연하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과연 존재하는 이거 뭐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상당 부분은 자체가 희석돼버렸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결국
당의 그 향배, 진로를 놓고 아마 이게 어떤 어느 결과에 따라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김무성 전 대표도 재통합은 아직은 시기상조고 그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선을 그었는데요. 물론 어떤 힘겨루기 상황 속에서 그걸 제대로한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그 세력이 얼마만큼의 파워를 가지느냐라는 건 별개의 문제로 상당히 바른정당의 한계를 두었기 때문에 경쟁이 꼭 계속되게 되지 않을까. 김무성 대표는 이제 국민의당이든 어떻게 보면 중도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쪽이 힘을 실어주면은 경선 판이 남경필 또는 김무성 쪽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전체 국민 지지율에서 뭐 아직 그 남경필 지사나 김무성 지지율이 높지 않지만 당내 경선 못 봤을 때는 다를 수 있는데요. 그동안 몇 개의 조사에서는 그 바른정당의 뭐 내지는 보수 후보 촉각계 유승민 의원도 앞서 있었지만 지금 이제 입장이 갈렸지 않습니까? 다시 보수 통합과 중도 통합으로 갈린 상황에서 만약에 김무성 전 대표가 한쪽에 힘을 실어줄 경우에는 한동안 바뀔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다른 대선 주자와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자기 세가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동원하면 움직일 수 있는 국회의원이 뭐 적게는 10명 혹은 30명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괴를 줍니다. 지금 이번 대선은 문재인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혼자 독자적인 힘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게 잠시 이제 센트주의적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밑에 때 기둥이 하나 역할을 김무성 대표 할 경우에 의외로 큰 대선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선판 전체에 큰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릅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보수의 혁명, 혁신을 주장한 지 상당히 오래됐고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 굉장히 강했을 때 가장 주목을 받았었죠. 예전에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수단체 연설을 했을 때부터 해서 그러나 결국 그 이후의 행보에서 좀 이렇게 우왕좌왕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지금 와서도 보면 과연 이제 보수가 무엇을 잘못했고 왜 창당을 해서 새로운 길을 가려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것들을 잘 내놓지 못하면서 그냥 보수의 혁명과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말 했는데 또 지금 와서는 이제 다시 보수 재통합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과정이나 설명이 국민한테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과연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근데 그거 자체는 조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분의 2 이상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또 실제 여론조사도 보면 국민의 거의 80%가 탄핵을 지지하는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우택 원내대표 저 말이 그 새누리당의 분위기 변화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고 봐요.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대선 출마를 얘기하고 나서 했던 얘기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으로 가지 말고 정치적으로 보자. 그러면 대통령한테 시간을 주고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라고 지금 다시 얘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쪽으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국민들이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뭔가 해법을 찾아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기각이 됐을 때 새누리당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보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보지 이게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편이죠. 대선 후보들도 관련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탄핵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탄핵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탄핵이 될 거로 생각하고 대선 전에 뛰어들어서 대선 홍보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탄핵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22일까지 지금 변론 기일이 잡혔어요. 그럼 2월 말까지는 탄핵이 완전히 결정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되면
대표도 비판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을 좀 직접 들어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일국의 대통령 후보를 자처하시는 분이 인용이 안 되는 것을 가상을 하고 광화문의 촛불을 더 밝히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좀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대통령이 다 되신 것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러겠죠. 저는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또는 인용되지 않는 순간 또는 상당한 혼란이 와서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질 겁니다. 만약 인용돼서 대통령 선거가 2달 후에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국민들이 문재인 공포증을 가져올 겁니다. 네, 박지원 대표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문재인 공포증이 생길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주세요.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이제 문재인 대세론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 중에 보수적, 특히 안보 상황에 대해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대세론이 되면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금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 중에 혁명적 상황으로 쓸어버리자 이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먼저 가진다. 이 말이 지금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발언들 때문에 국민들이 공포스럽게 될 거다라고 지금 박지원 대표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저는 꼭 그렇게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에 대해 일정 부분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그것이 결국은 탄핵 정국에서 탄핵이 인용됐을 때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으로 가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안보 관련된 불신이 퍼져서 결국 공포감이 커질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해방을 위한 어떤 시도도 들어서는 안 된다. 탄핵이 신속하게 정치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는 좀 더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같은데요.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안 된다고 하는 점이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